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설비기사 실기 1과제에 나오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반사계수와 정제파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반사계수와 정제파의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반사계수 감마는 ZL 플러스 Z0분의 ZL 마이너스 Z0, 정제파의 비로우는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특성 임피던스가 50이라고 했고 부하 임피던스가 75라고 했으므로 ZL에는 75, Z0에는 50을 대입해주면 반사계수는 0.2, 정제파 B는 1.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기지국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 문장은 기지국별로 통화량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잠재적인 수용 용량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선망 최적화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딸려 나오는 세트 문제인데, 최적화 순서를 나열하시오 하면 보기에서 골라서 기지국 최적화, 전파 환경 최적화, 시스템 최적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순서만 잘 외워주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무선통신망 주요 기술 구성도를 완성하시오입니다. 보기의 구성품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씩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보기에 지금 다중화, 정보원 부호와 채널 부호와 주파수 확산, 암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빈칸에 모르겠다고 해서 전부 다중화로 채워버리면 하나는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빵점 처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골고루 하나씩만 적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은 것이 빈칸이고 저희가 답을 적어 넣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정보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원 부호화가 와야겠죠. 부호화를 했으니 암호화를 해주고 채널 부호화를 해주고 다중화를 시켜서 변조를 시키고, 이 변조된 신호를 주파수 확산을 통해서 확산을 시켜서 다중 접속 방식으로 보내주어서 XMT, 그 다음에 원격으로 RCV까지 해주면 이 한 과정이 완성이 되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보원 부호화는 소스 부호화라고도 하고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고 압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원이 바로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아날로그 신호, 즉 날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정보원 부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채널 부호화는 무엇이냐면 채널상의 에러 제어를 위한 부호화입니다. 즉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다중화는 FDM, TDM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하나의 통신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독립된 신호를 전송될 때 쓰는 것을 다중화라고 합니다. 변조는 통신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파수 확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이제 변조된 신호의 대역폭은 되게 협대역인데, 주파수 확산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확산을 시키면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현저하게 작아지고, 이것은 이제 비화 특성이나 페이딩에 강한 그러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파수 확산을 시켜서 그 다음에 다중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다중 접속이 앞에서 외웠던 FDMA, TDMA, CDMA, SDMA 같은 것을 다중 접속이라고 합니다. XMT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을 때 트랜스밋, 전송이라고 나왔습니다. RCV는 Remote Controlled Vehicle이라는 원격 조작 장치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선통신망 주요 기술 구성도를 확인을 해 보았고, 여기서 빨간 글씨가 저희가 답을 쓰는 부분인데, 혹시 이렇게 이미 채워져 있는 부분도 한 번씩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출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만 봐주면 충분히 답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기에서 골라서 이제 통합시험 결과서 작성 순서를 골라 넣는 건데, 문제를 잘 읽으면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통합시험을 실시하고 통합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검토한 후 통합시험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 조치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 인수설비에 대한 성능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통합시험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특성시험 결과 확인을 맨 앞에 넣어주고, 통합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검토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시험 성적서 확인이 두 번째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 조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불량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 조치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는 게 어떤 성능이 더 요구되는지 파악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 성능 파악을 세 번째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게 된다. 즉 통합시험서 결과서를 작성한다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 보기를 보고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지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에 힌트가 있으니까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의 경우에는 디지털 유닛과 라디오 유닛, 이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건데요. 디지털이고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아날로그의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이 보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디지털 느낌이 나는 것,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술, 디지털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호처리 및 자원 할당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유닛부터 보겠습니다. 라디오니까 RF, 라디오 프리퀀시죠. RF가 들어간 RF 상하향 변환 넣어주시고, 원격 RF 장치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대역의 불효파 방사 억압 기능이 왜 라디오라는 느낌이냐면, 불효파라는 것 자체가 웨이브, 파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라디오와 굉장히 느낌이 비슷합니다. 디지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역의 불효파 방사 억압 기능을 적어주시고, 남은 호처리 및 자원 할당을 디지털 유닛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5번이 끝났고요.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인데, 해당되는 설계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도 제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느낌상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핸드오프 확정. 핸드오프는 우리가 커버리지, 즉 셀간 넘어갈 때 사용자가 통신이 끊기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핸드오프와 커버리지가 세트가 돼서 커버리지 설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나오는데,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바로 준비 단계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넣어주시고, 실외 설계. 이거는 실내라는 것이 바로 전파 환경과 관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파 환경 분석을 넣어주시고, 필요 BTS, 필요 FA, 필요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 물량 산출 설계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파라미터 설계를 남은 빈칸씩 큐티 수행 및 분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외우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팁처럼 문제에 이미 주어진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채우는 방법을 고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와 8번 문제를 보면 무선망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반사항 2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투자비를 예측하고 전파 환경을 분석한다. 이렇게 2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 문제, 공사 시행 단계의 감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라. 그럼 보기에서 여러 가지 보기가 나왔는데 관리가 들어간 것을 전부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 관리 빼고 나머지 관리가 들어간 것들, 품질 관리, 시공 관리, 공정 관리, 안전 관리 업무를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외우는 팁, 문제 푸는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9번) 즉 통신망 설치 시 취급계획상 고려사항을 쓰시오 하면 이득, 손실, 성능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득은 장비 이득, 손실은 경로 손실, 성능은 통신망 성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외울 때 글자 수가 많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득, 손실, 성능 이렇게 키워드만 외워주고 총 장비 이득, 총 경로 손실, 통신망 성능을 입에 달달달달 붙여주시면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잘 날 겁니다. 10번 문제는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대책 3가지를 쓰시오인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양자와 스텝수를 증가시키기, 비선형 양자화를 구축하기, 앞신기를 사용하기 이렇게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외우셔도 되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오는 회색 글씨가 블로그 출처인데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PCM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양자화를 쓰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표본화 샘플링을 하고 PAM파를 이제 얻어내죠. 그리고 하는 것이 양자화입니다. 즉 표본화를 하면 3.4, 5.7, 2.0, 12.6, 2.1처럼 이렇게 소수점까지 표본화가 되는데 여기서 소수점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양자화, 즉 정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3.4, 5.7, 2.0, 12.6 이런 것들은 소수점 뒷자리를 떼주면 0.4, 0.7, 12.6 같은 경우는 0.6을 떼주게 되겠죠. 이러면 이것 때문에 양자와 잡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비선형 양자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양자와 스텝수를 증가시킨다. 즉, 좀 자잘자잘하게 쪼개면 소수점 오차가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텝수를 증가를 시키거나 비선형 양자화를 구축을 하거나 이 비선형 양자화를 구축하는 방법이 바로 앞신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PCM 과정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제 스텝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PAM을 구하고 스텝을 쪼개서 양자화를 시키고 이것을 코드, 암호화해서 부호화해서 PCM 파형을 얻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번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로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이 와이파이겠죠. 와이파이
그리고 1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의 주파수를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주파수 재사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 셀 간 주파수 채널 전환, 이건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핸드오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통신에서 기본 상식이죠. 아마 필기를 따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동통신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하면 기지국, 교환국, 이동국, 이렇게 3가지가 기본 구성요소인데 이동통신이기 때문에 앞에 모두 무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무선 기지국, 무선 교환국, 무선 단말장치. 단말장치가 바로 이동국이죠. 그리고 14번은 채널의 전송 용량 C를 계산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샤논의 정리라고 하죠. 이 C가 바로 채널 용량을 뜻하고 B가 가용 대역폭을 뜻하고 N분의 S, 즉 SNB, Signal to Noise Ratio라고 SNB를 말합니다. 단위는 헤르츠가 됩니다. 이 공식을 외워주시고 이제 문제의 수치가 주어지면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위를 꼭 써줘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종합자분지수 NF, 노이즈 팩터죠. 종합자분지수도 구하는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단 증폭기가 있을 때 이제 1번 증폭기, 2번 증폭기, 3번 증폭기, n번 증폭기까지 있을 때 각각 잡음지수가 F1, 그리고 이득이 G1, F2, G2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공식이 종합자분지수 공식입니다. F는 F1 플러스 G1분의 F2-1 플러스 G1, G2분의 F3-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꼭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식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F1이 종합자분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단 증폭기의 잡음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고요. IEEE 802.11은 무엇에 대한 표준 규격인가? 바로 무선랜. 답이 무선랜이죠.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설명을 좀 가져왔는데 IEEE는 미국 전기전자학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개발한 무선 랜 규격이 바로 IEEE 802.11입니다. 즉 2.4GHz 대역에서 1에서 2Mbps 정도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선 랜이 바로 802.11이 되고요. 2.4GHz 대역과 1에서 2Mbps 속도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간접 FM 변조 방식 3가지를 쓰시는데 벡터 합성법, 이상법, 펄스 위치법 이렇게 3가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상법은 바로 달을 2, 페이즈라는 상 이런 의미고요. 간접 FM 방식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직접 FM은 주파수를 변조하는 것이고 간접 FM은 PM 변조를 사용해서 FM 파형을 얻는 겁니다. 즉 처음에 신호파가 들어오면 적분회로를 거쳐서 적분이 되고 이것이 다시 위상 변조기를 통해서 PM 변조가 되면 FM과 같은 파형이 되는 것이죠. 직접 FM 변조를 한 것이 아니라 PM 변조와 적분기를 통해서 FM 파형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FM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간접 FM 방식의 정의는 위상 변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FM파를 만드는 것이고 동작 원리는 PM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밑에서 주저리 설명하는 것은 부연 설명일 뿐이지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핵심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간접 FM 방식 원리의 출처는 이 블로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PLL, Phase Lock Loop라는 것인데 구성 요소를 쓰시오 하면 정답을 위상 검출기, 전압 제어 발진기라고 써도 되고 VCO라고 영문으로 표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역 필터 또는 LPF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PLL 블럭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페이즈 디텍터라고 위상 검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라고 LPF가 나오고 그 다음에 VCO 즉 전압 제어 발진기 볼테이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라는 것이 나오죠. 이 그림을 참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19, 20번인데요. 기지국 설계 조건을 쓰시오 하면 다중 경로 제어, 셀 분할 기술, 섹터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영상 혼신 주파수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 공식만 알면 됩니다. 즉 영상 주파수는 수신 주파수에 더하기 2배의 중간 주파수 그리고 중간 주파수는 국부 발진 주파수에서 수신 주파수를 뺀 값 이렇게 두 공식만 알면 영상 혼신 주파수 계산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뒤로 갈수록 조금 공식만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히는 안 알려드렸는데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고요. 혹시 불안하시다면 공식 정도는 외우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것만 보아도 충분하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서만 100%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 자료를 준비해 온 거니까 한번 꼭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구독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